증여세는 정말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하는 분도 분명히 계시는데 그걸 100%라고 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봐요. 과세 표준 1억까지는 10% 이거 외우세요. 그럼 이제 뭐 없어, 이제 인센티브 없어. 왜? 우리가 이제 다 잡아내거든. 그래서 언젠가는 이게 3% 할인이 이제 없어질 겁니다. 그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한 가지 팁으로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 네, 제네시스 박의 세금 지우개 오늘은 증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피디님. 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10억 아파트가 있는데 네. 그걸 부모님이 저한테 물려주신대요. 정말요? 기분 좋죠? 좋아, 안 좋아요? 좋죠. 좋죠. 물론 네. 이제 뭐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증여하고 상속의 차이 아세요? 내가 살아서 하면 증여고 내 자식한테 네. 내가 이제 죽어서 이게 주면은 그게 이제 상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틀에서는 비슷한데 오늘은 증여에 대해서 네. 제가 좀 설명 좀 드릴게요. 네. 자, 10억 아파트를 자녀한테 증여한다. 그러면 자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을 수가 있는데 세금 나옵니다. 얼마 정도 나오나요? 한번 찍어보세요. 그냥 대략. 우리가 이제 제가 설명하기 전에 감을 네.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한 1억 정도? 1억 정도, 네. 그러니까 한 10% 정도면 내가 부담하면 된다. 네. 올리셔야 돼요. 거의 한 30% 가까이 올리셔야 돼요. 한 3억 정도 돼야. 3억 가까이 나옵니다. 아. 자, 왜 그런지 제가 설명 드려볼게요. 네. 자, 이거를 제가 이제 10억 아파트 물려주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일단 증여, 네. 그리고 우리가 다음에 알아볼 건데 부담부 증여. 일단 말이 좀 어렵죠. 네. 우리 이런 말 일상생활에서 안 쓰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부채 담보를 내가 부담하는 거다. 네. 부채를 내가 부담하는 거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갖고 있는 부채를 내가 떠안는 거예요. 채무를 안는 건데 굉장히 이게 파워풀한 절세 방법이거든요. 네. 이건 다음에. 아, 왜냐면 알겠습니다. 어려우니까. 네. 우리가 이제 먼저 몸을 먼저 풀어야 돼요. 자, 그리고 이건 진짜 절세 치트키인데 특수관계자. 일단 부모 자식 간에는 특수관계자잖아요. 이 사람한테 싸게 팔 수가 있습니다. 얼마까지? 3억까지. 3억, 10억짜리 아파트를 3억. 그러니까 3억을 싸게 파니까 7억. 3억을 싸게. 네. 그래서 네. 가끔 이렇게 대단지 보면은 네. 금매 나왔다. 뭐 하락한 거 아니냐. 뭐 폭탄 맞는 거 아니냐. 이런 막 글들 있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한 반론으로 아니다. 이거 특수관계자 직거래한 거다. 이런 게 나와요. 근데 보면은 거의 그 차액이 3억이에요. 그럼 이제 부모님이 물려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제 본질은 물려준 거죠. 네. 본질은 물려준 건데 저가 양수도라고 있잖아요. 이때 이제 양도, 네. 양수, 그러니까 사고 판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돈 거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어렵겠죠. 그런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과세당국도 눈에 불을 켜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따로 설명드릴 건데 우리는 이거 알기 전에 기본적인 걸 먼저 쌓아가자. 네. 증여. 자, 증여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 보통은 우리 위에 부모님께서 이제 자녀한테 물려주시는 거잖아요. 네. 자, 그런데 피디님 생각을 해봐요. 증여라는 거는 뭐냐면 그 수단과 형식, 명칭 이런 걸 가리지 않고 상대방이 이득을 보면 그냥 증여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네. 우리 뒤에 다음에 이어지는 뭐 차용증 쓰는 거라든지 세무조사라든지 이거 다 들어갑니다. 이 내용이. 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부모님이 자녀한테 보통 이렇게 주시겠죠. 네. 근데 이 자녀가 나중에 장성을 했어요. 네. 소득 벌어요. 그리고 여의도 이렇게 좋은 데서 내가 회사도 다녀. 월급도 잘 받아. 네. 자, 부모님한테 그러면 돈 드릴 수 있어, 없어? 있죠. 있죠.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사회 통념상 이거 좀 용돈 쓰세요라고 하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네. 그 용돈이 과해. 아주 효자야, 효녀야. 자, 그게 너무 과하잖아요? 네. 그럼 부모님이 이득을 받죠. 네. 즉, 밑에서 위로 가는 것도 증여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네요. 돼요. 그런데 그 과하다는 게 좀 주관적인 것 같은데. 맞아요. 그게 이제 핵심이에요. 이제 네. 그러면서 이제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아하. 아주 좋은 걸 지적해 주셨어요. 네.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자, 부모님이 자녀한테 주는데 증여세가 나올 것 같으니까, 속칭, 전문 용어, 원쿠션을 때립니다. 자, 친척한테 돈을 줘요. 네. 그리고 그 친척이 자녀한테 돈을 줘요. 네. 이득을 본 사람 누구예요? 자녀죠. 자녀. 자, 증여세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걸려요, 이거. 네. 자, 그럼 실제 걸린 사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응용을 하죠. 원 쿠션이 안 된다고? 투 쿠션을 때리자. 친척을 2명을 붙여버려요. 네. 넘기고 다시 자녀한테가. 네. 걸리겠어, 안 걸리겠어? 걸리겠죠. 걸려요. 그럼 이제 궁금하죠. 네. 어떻게 잡아냈는지. 그러니까요. 예, 구독하시고 알람하시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증여는 뭐냐면 네. 상대방한테 어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줘서 이렇게 이득을 보게 하면 증여가 되는데 제가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자, 10억 아파트를 자녀한테 증여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득 본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자녀. 자녀가 이득 봤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득을 본 사람이 세금 내는 거예요.
부모님이 내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이게 이런 녀석들이 지금 이 자녀들이 항상 이 마인드가 이거란 말이야, 지금. 아. 자, 부모님이 10억이나 하는 아파트를 물려주셨죠. 네. 누가 이득을 봤어요? 제가 이득을 봤죠. 자녀가 이득을 봤잖아요. 네. 그러면 이득 본 사람이 그 이득 본 거에서 세금을 내는 거예요. 부모님은 그 주신 걸로 그걸 끝입니다. 그래서 이 주신 부모님은 세금이 없는데 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증여한 사람, 즉 증여자라고 해요. 이 용어를 우리가 좀 배워야 된다. 네. 그럼 증여를 하신 분이 부모님이고 이걸 받으신 분은 받을 숫자를 써서 수중자라고 해요. 수중자. 수증자. 그렇죠. 그래서 증여자와 수중자가 있는데 네. 이 받은 사람, 즉 수중자 자녀가 세금을 낸다. 네. 제가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증여세가 2억 1,800 정도가 나오고요. 네. 여기에서 꼭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게 취득세가 나옵니다. 자, 명의가 바뀌면 우리 제가 중고차 사례 들었잖아, 우리가. 네. 내가 아반떼 타다가 그랜저 가면 내 아반떼를 다른 사람한테 팔면 중고 매매 시장에서 팔면 이 사람 취득세 내야 되잖아요. 네. 마찬가지예요. 자, 부모님 이름으로 된 거를 자녀로 가니까 자녀 이름을 바꾸는 거잖아요. 네. 이때는 증여취득세가 나오는데 3.5%가 나와서 3.8%가 나와서 이게 3억 3,800이 나와요. 두 개 더하면 2억 5,600 정도 나온다. 그러니까 3억까지는 안 되는데 아까 피디님 말씀하셨던 1억보다는 훨씬 많죠. 그러네요. 자, 이 돈 누가 낸다고요? 자녀가. 자녀가 낸다. 자, 네. 그럼 응용을 해보자. 자, 2억 5천이 내야 되는데 네. 물려받은 게 아파트죠. 네. 현금이 아니죠. 그렇죠. 자녀가 현금이 만약에 없다. 자, 그러면 자녀가 징징대는 소리 내겠죠. 그렇죠. 그럼 부모님이 이 모습을 보고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안 좋으시겠죠. 안 좋으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가야, 애야, 내가 몰래 줄게. 몰래 줄게. 아, 세금을 지원해 주시는 게 아니고. 100만 원씩 주면은 된다더라. 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저 2억 5천을 대납을 해줬다. 네. 대신 내줬다. 자, 이득 봤어, 안 봤어요? 봤죠. 이득 봤죠? 네. 증여세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아, 이것도 나오나요? 나오죠. 아. 중고등학교 때인가? 네. 그 무한 등비 수열 배우셨죠? 네. 무한 등비 수열에 곱해가지고 뭐 공식 있잖아요. 그 공식에 의해서 2억 5천에 대해서 증여세가 또 나오니까 증여세를 내야 되죠. 네. 증여세 또 내야 되죠. 무한 등비 수열로 계산하는 게 있어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예, 거의 한 무한대로. 3억 나와요, 그러면. 다 해서. 아. 이제 그 원리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만 아시면 안 되겠죠. 이걸 어떻게 합법적인 방법으로 내가 절세할 수 있냐. 그래서 내가 이제 부모님 마음도 내가 온전히 너한테 이걸 주고 싶은 거고, 네. 자녀도 이걸 내가 잘 받아서 이제 내 살아가는데 행복하게 잘 살아가면 부모님 입장에서도 좀 뭔가 보람을 느끼실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알아보자. 자, 그래서 이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네. 증여세 계산 과정을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거든요. 근데 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냥 되게 쉽게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증여재산가액 해가지고 마지막에 차가감 납부세 가는데 일단 말이 좀 익숙하지가 않죠. 네. 우리가 평소에 쓰는 말이 아니에요. 네. 자,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증여세는 누가 낸다고요? 이득을 본 사람. 그럼 자녀 입장에서 그 증여를 재산이 되는 거를 아파트를 받았잖아요. 네. 자, 그걸 어려운 말로 증여재산가액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그 아파트가 10억짜리잖아요. 그러면 실거래가라든지 유사매매사례가라든지 거래된 게 있으니까 네. 우리는 요 10억을 일단 받아들입시다. 네. 여기서 이제 좀 미세하게 조정이 좀 가능한데 네. 거기까지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그럼 내가 10억을 받았죠. 네.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관심 있는 게 이거예요. 성년 자녀에게 부모님이 뭔가 물려준다. 네. 그러면 들어봤죠? 5천만 원까지는 공제가 된다더라. 처음 들어봤습니다. 처음 들어봤어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잘 몰랐었으니까. 네. 자, 이게 뭐냐면은 우리 국가에서 이제 부의 무상 너무 과도한 부의 이전이 되면은 좀 소득 네. 재분배 때문에 안 되는데 네. 그래도 직계 가족이고 특수관계자니까 네. 10년 동안 네. 5천만 원까지는 공제해주겠다. 음. 자, 근데 느낌이 좀 어때요? 10년 동안 5천만 원이라 1년에 5천만 원도 아니고 좀 뭔가 많은 것 같아요? 적은 것 같아요? 솔직하게. 아, 솔직히 10년이면 물가도 많이 오를 테고. 그렇죠? 네. 5천만 원이면 좀 네.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증여재산 공제라고 하는데 네. 공제란 말은 항상 다 뺀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증여재산에서 아까 받은 10억에서 공제 5천을 뺀다는 거예요. 네. 그럼 내 입장에서는 그만큼 세금이 줄어들겠죠. 음. 그럼 내 입장에서는 이 공제 금액을 많이 받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많이 받는 좋죠. 게 좋겠죠. 네. 이게 사람마다 이제 다 다릅니다. 자, 그래서 좀 먼저 볼까요? 네. 자, 10년마다 보너스 증여재산 공제가 나오는데 배우자 간에는 6억이에요. 아직 결혼 안 하셨죠? 네. 네. 자, 그럼 만약에 결혼을 했다.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한테 얼마까지 증여할 수 있다? 6억까지. 근데 부부 사이에도 돈을 네. 주면 증여가 되나요? 당연하죠. 남이잖아요. 아, 가족인데 법적으로는 남인 거.
이게 네. 이제 여러분들이 리걸 마인드라고 하는데 아, 네. 법적인 그거를 좀 이게 하는 데 있어서 네. 자, 무조건 나 빼곤 다 남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야, 물론 부부간에는 일심동체라고 하잖아요. 네. 같은 경제 생활권이라고 해서 네. 그래서 6억까지 해주는 거예요. 근데 네.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외벌이 가구에서는 한쪽이 네. 이제 생활비를 주잖아요. 네. 그런 것도 증여에 해당하는 건가요? 방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생활비. 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그냥 이 정도는 생활에 필요한 어떤 자금이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내가 200만 원이 필요한데 그 200만 원 그냥 생활비로 했다. 이건 증여로 안 보죠.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는 뭐 3명 식구인데 네. 200만 원이면 되는데 내가 당신을 많이 사랑하니까 2천만 원을 팍팍 주는 거예요. 네. 이건 좀 누가 봐도 좀 과하죠. 네. 그건 증여로 가요. 아. 그런데 애매하죠. 그러게요. 예를 들어서 네. 2천이 증여라면 네. 그럼 1,900만 원은 증여가 아니냐 이상하잖아요. 네. 그 판단을 누가 한다?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해서 과세당국이 합니다. 그러니까 딱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없죠. 그럼 딱 그게 정해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딱 거기까지 다 맞추겠죠, 사람들이.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똑똑하잖아요. 네. 다른 얘기인데 여기 지금 한강변이잖아요. 예. 한강변 아파트 보면 예를 들어서 뉴욕 같은 데 보면 저도 가보진 않았지만 네.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막 이렇게 엄청 높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있고 막 이렇게 막 들쭉날쭉 하잖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그에 비해서 어떻게 해요? 들쭉날쭉해요? 평평해요? 좀 일괄적인 느낌이. 평평하죠. 네. 왜 그럴까요? 고층 제한을 35층인가 50층 딱 맞춰놔서 그래요. 35층일 거예요, 저게. 저 기준에 딱 걸친 거군요. 그럼요. 자, 그러면은 기준을 딱 주니까 네. 저걸 시행하는 그 분양사, 시행사 입장에서는 층수가 높아야지 내가 이득이 남잖아요. 네. 그럼 30층 하겠습니까? 20층 하겠습니까? 35층 딱 맞추겠습니까? 딱 맞추겠죠. 딱 맞추겠죠. 그러니까 저렇게 획일적으로 되는 거예요. 자, 그럼 2천만 원까지 하라고 하면 네. 안 된다. 이렇게 가이드를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맞춘다니까, 거기에. 그래서 이거는 네. 과세당국은 분명히 내부 기준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절대 이걸 오픈하지 않습니다. 근데 네. 뭔가 네. 세무사 아는 사람을 두고 있으면 네, 그런 네. 정보를 좀 듣고 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자, 우리 세무사님을 제가 이렇게 네. 낮추는 건 절대 아닌데, 네. 세무사님은 이게 납세자, 우리 같은 납세자와 과세당국의 중간을 연결해 주시는 매우 소중한 사람이에요. 네. 자, 그런데 결국에는 이거를 최종 결정하는 건 과세당국입니다. 이거는 그 과세당국의 고유 권한이에요. 네. 그래서 세무사님이 세무대리인이라고 하는데, 네. 물론 어떤 경험과 연륜이라는 거 풍부하셔서 실무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하는 분도 분명히 계시는데, 네. 그걸 100%라고 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시대가 계속 바뀌고 과세당국의 판단이라든 게 바뀌니까. 그래서 그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한 가지 팁으로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 네. 뭐든지 100% 믿는 건 없습니다. 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네. 배우자 간에는 특수관계 중에서도 어떤 같은 공동 경제 그 체계 때문에 6억까지를 해주고요. 자, 여기 보면 증여자라고 돼 있죠. 네. 증여를 해주는 사람이에요. 증여자가 직계 존속이다. 이게 네. 나를 기준으로. 그럼 나를 기준으로 직계 존속은 누구예요?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네. 그리고 위에 이제 조부모 또 그 위에 또 계시면은 거기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직계 존속을 기준으로 했을 때 5천만 원까지 내가 증여를 받을 수가 있는데, 네. 만약에 내가 미성년자다, 네. 애다, 그러면 2천만 원까지밖에 안 돼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니까 나를 기준으로 내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우리 엄마 아빠가 돈을 줘도 2천만 원까지만 공제가 되어서 비과세가 되는 거고, 네. 내가 이제 드디어 성년 자녀가 되면 5천까지 가능하다. 자, 그럼 여기 또 밑에 또 있죠. 증여자가 직계 비속이에요. 네. 그러니까 나를 기준으로 밑에 있는 애, 네. 자녀, 손자녀, 얘들이 나를 또 나중에 증여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럼 나는 이미 성년이에요, 미성년이에요? 성년. 성년이잖아요. 그러니까 5천만 원까지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친족, 그냥 기타야, 기타. 네. 나머지는 전부 다 1,000만 원이에요. 직계 땡땡이 아닌 모든 네. 사람은 다 1,000만 원. 나머지 다 1,000만 원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형제 자매라든지. 네. 자, 그런데 이 금액이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수십 년간 변화가 안 되고 있단 말이지. 예, 예. 그래서 좀 이게 이제 물가 상승에 맞춰서 이렇게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자, 그럼 우리 계산 다시 돌아와서 내가 10억짜리 아파트를 받았는데 5천만 원 공제를 줬잖아요. 네. 지금 이 공제 금액이 크면 좋겠어요? 작으면 좋겠어요? 크면 좋겠습니다. 크면 좋겠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법을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정부에서, 네. 국회에서. 자, 근데 이게 안 바뀐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 공제 금액이 10년마다 계속 생깁니다. 네. 10년마다 계속 생기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일찍 증여하는 게 좋겠죠. 누적해서 계속 공제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당연하죠. 10년마다? 자, 태어나자마자 2천 증여를 해줬어요. 네.
그럼 다시 10년 지나서 이제 10살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네. 10살이 되면은 또 2천원 해줄 수 있죠. 아직 미성년자니까. 네. 다시 또 10년이 지나면 5천만 원 공제 증여 가능하죠. 네. 세금 없이. 네. 다시 10년 되면은 5천 되겠죠. 자, 토탈 얼마 될까요? 1억 4천이 돼요. 1억 4천까지 되겠죠. 이것도 네. 굉장히 큰 돈입니다. 왜냐하면은 애가 태어나자마자 2천만 원을 증여할 수 있는 부모들이 많이 없어요. 솔직히 저도 못했어요. 자, 그런데 이거보다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이제 그건 뒤에 말씀드릴게요. 네. 자, 다시 계산 사례 갑시다. 10억에서 5천만 원 공제 빼니까 이제 9억 5천이 나오는데 이걸 좀 어려운 말로 과세 표준이라고 해요. 네. 이제 과세 표준이 나오면 이제 준비가 끝났다는 거예요, 계산이. 네. 여기에 세율 적용하면 이제 계산이 쭈르륵 나오는데 일단 뒤에 세율표 보여드릴 건데 9억 5천 정도 되면 30%가 나옵니다. 그럼 30%가 나오면은 이게 2억 2천보다는 좀 높은데 왜 2억 2,500으로 좀 줄어들어요? 여기 뒤에 이제 공제 금액이 있어요. 자, 우리 세율표를 좀 볼게요. 자, 증여세 세율은 이렇게 나오는데 상속세하고 똑같아요. 자, 과세 표준 1억까지는 10%. 이거 외우세요. 1억까지는 10%. 네. 1억에서 5억은 20%. 이건 안 외워도 됩니다. 네. 자, 그럼 계산 어떻게 하냐면요. 네. 자, 3억이에요. 네. 세율이 20%예요. 네. 그럼 3, 2, 6, 6천만 원이죠. 네. 이 6천만 원이 세금이 아니고 네. 누진 공제 1천만 원을 빼준다고요. 자, 아. 왜 그럴까? 그럼 5천만 원이잖아요. 네. 자, 왜 그럴까? 1억까지가 10%고 1억에서 5억 사이는 20%인 게 다 쪼개진다는 거예요. 그럼 1억까지는 10%. 네. 아까 3억이었죠. 1억에서 3억이니까 2억이죠. 네. 2억에 대해서 20%니까 4천이죠. 네. 그럼 아까 1천만 원이었죠. 네. 1천만 원 더하기 4천 하니까 5천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거 계산 2번 해야 되죠. 우리 핸드폰에 있는 계산기로 계산할 수 있어 없어요? 못해요 이거. 왜? 메모리 기능이 없거든. 이제 물론 옆으로 하면 메모리 기능 생기는데 안 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에 끝내야 되죠. 네. 한 번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누진 공지를 넣는 거예요. 아하. 아까 과표가 3억이죠. 3억 곱하기 20% 빼기 1천만 원 하면은 곧바로 5천 나와요. 그럼 내가 만약에 과표가 8억이다 어떻게 하면 돼요? 8, 3, 24 빼기 6천 하면 되는 거예요. 아. 그럼 1억 8천 나오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모든 세법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미리 다 계산해 놓은 거예요. 누진 공제를. 자, 그럼 다시 갈까요? 계산표로. 9억 5천에서 30%. 그리고 아까 30% 누진 공제 금액을 빼겠죠? 네. 자, 그러면은 2억 2,500이 최종 증여세로 나오는데, 자, 여기서 증여세는 정말 재밌는 게 있습니다. 잘 보세요. 2억 2,500에서 신고세액 공제라고 해서, 공제라는 말은 제가 무조건 다 뺀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신고세액 공제라는 게 뭐냐면은, 납부세액의 3%를 할인해 준다는 거야. 즉, 2억 2,500에서 네. 제때 신고만 하면 3%를 빼준다는 거죠. 그럼 언제 신고를 하냐? 증여가 있는 날로부터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이게 6월 달에 했다. 네. 그럼 6월 말일이 6월 30이잖아요? 네. 그럼 3개월 오니까 7, 8, 9. 9월 30일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3%를 빼준대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네. PD님 한 달에 한 번씩 월급 받잖아요. 네. 그럼 월급 받을 때 세금 내가 내요? 아니면 회사에서 대신 내줘요? 대신 내서 나오죠. 대신 네. 내주죠. 네. 그리고 이제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하는 게 연말정산이잖아요. 네. 자, 그러면 내가 그거를 신고를 하는 데 있어서 뭐 내가 월급이 300인데 세금이 30만 원이래요. 네. 그럼 그 30만 원을 세금을 하는데 세금 그냥 내면 그걸로 끝이죠. 네. 근데 내가 그걸 30만 원 제대로 신고했다고 납부했다고 할인해 주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네. 양도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네. 집을 팔면 2개월 안에 신고해서 납부해야 되거든요. 네. 1,000만 원 예를 들어서 세금이. 그럼 1,000만 원을 내가 세금을 내는데 좀 당신 기한 내에 했으니까 우리가 좀 깎아줄게요. 이런 거 1도 없어요. 근데 증여세는 3%를 깎아준대. 이상하죠? 네, 이게 근데 거기선 봤죠. 이게 어떤 제가 거요? 뭐 교통과태료 나왔을 때 네. 자진납세 미리 하면은 좀 깎아준다. 아주 좋은 사례예요. 자, 그러면 왜 자진납세 20% 빼주는 것 같아요? 안 하니까? 그렇지. 안 하고 그냥 버틸 거 아니에요. 아. 나 이거 인정 못 하겠다. 억울하다. 자, 똑같아요. 네. 자, 증여세 신고세 공제가 3%잖아요. 예.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증여세가 1억이다. 네. 그러면 신고기한 내 신고하면은 3% 즉 300만 원이나 할인해 준대요. 이거 이상하잖아. 네네네. 자, 근데 더 이상한 게 뭔지 알아요? 이 3% 할인율이 네. 과거에는 10%였어요. 오, 높았네요. 그리고 2017년에는 7%, 네. 그리고 그 다음 2018년도는 5%, 네. 그리고 쭉 3% 이제 내려가고 있어요. 자, 언젠가는 저건 이제 사라지겠죠. 이게 어떤 의미일 것 같아요? 처음에는 네. 할인을 해줬어. 10년 전에는. 네.
근데 이제 안 해주, 사례를 줄여주겠대. 뭔가 예. 이제 다 잡아낸다 이런 건가요? 당연하죠. 근데 우리 자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너 이제 신고 안 한다는 거지? 네. 그러면 이제 뭐 없어. 이제 인센티브 없어. 왜? 우리가 이제 다 잡아내거든. 그래서 언젠가는 이게 3% 할인이 이제 없어질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 준비 끝났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대로 이제 증여세 신고하라는 거예요. 이제 다 갖춰놨고 예. 뭘 해도 다 잡아낼 수 있다. 당연하죠. 자신감의 표출인 거죠. 당연하죠. 이거 보세요. 이 자신감. 이거 어쩔 거야. 이거 연달아 내렸잖아. 이게 뭔가 연달아 내렸잖아요. 거죠. 국세청의 역량과 기술이 당연하죠. 확 발전했나 보네요. 우리나라의 가장 좋은 정보 시스템이 국세청에 다 있어요. 어떤 네. 심지어 이건 다음 편에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심지어 예. 어디까지 찾아내는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계약서를 네. 뭐 한 10년 전에 썼어야 됐는데 네. 이 계약서를 좀 소위 말해서 가짜로 만들려고 최근에 하나 쓴 거예요. 그래서 2014년도에 썼어야 되는데 2024년도에 작성을 했다. 네. 제출을 했다. 그럼 이거를 이제 국세청에서 어디까지 이걸 보냐면요. 이 종이 재질, 펌프, 그리고 잉크 상태 이걸 네. 보고 2024년, 24년도를 맞춰버려요. 마치 국가수가 범죄 네, 수사하는 네. 것처럼 당연하죠. 하시는군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한다는 거죠. 마음,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해당되는 경우가 이제 거의 없는데 네. 이제 한번 이거 제대로 이게 하겠다. 아. 이제 아마 금액이 큰 경우겠죠. 고액분들. 네네. 예. 자, 그래서 우리 계산식을 보면 예.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씩 따지면 좀 너무 어렵고 재미없으니까 이렇게 좀 중요한 거 노란색만 하면 되는데 10억 아파트 받으면 공제 금액이 있으면 공제 금액 빼주고요. 여기 이제 세율 곧바로 적용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납부세 공제가 있는데 계약 내 신고하면은 3% 할인이 들어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증여세 아끼는 방법 3가지 설명드릴 건데 네. 일단 제일 좋은 방법이 미리미리 현금을 증여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증여재산 공제가 그때그때 빨리빨리 생기니까. 네. 두 번째는 꼭 기한 내 신고하세요. 우리 3% 공제라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마지막 세 번째, 증여세 제발 대신 내주지 마세요. 근데 왠지 이러시는 분들 많을 네. 것 같아요. 많아요. 네. 생각보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현실적으로는 다 잡아낼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국세청이 다 잡아낸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제 그분들도 굉장히 바쁘고 고급 인력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금액이 너무 크면 그냥 알아도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냥 들은 거 이거는. 네. 저는 이제 그런 실무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네.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단위가 1억 얼마였어요. 증여하는 현금 금액이. 네. 1억 한 중반 정도였는데 그거를 소명하라고 잡아낸 경우를 제가 봤어요. 제 아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좀 금액이 작죠. 네. 예. 그러니까 그 정도는 넘어갈 것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게 없는 거네요. 예, 예. 없어요, 네. 그런 거. 아. 예,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100%라는 거 없다. 네. 자, 그럼 이거 한번 세 가지 좀 볼 건데, 아까 우리 태어나자마자 2천, 2천, 5천, 5천 하면 1억 4천에 대해서 증여를 해주고 세금 한 푼도 안 낸다 그랬잖아요. 예. 자, 그런데 이건 좀 약간 슬픈 그런 건데, 저도 못하고 있어서 좀 이게 여력이 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이제 이 자녀를 기준으로 위에 부모님 아니면 이제 위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어떻게 하냐? 2천만 원이 아니라 1억 2천을 줘버려요. 한 방에요. 한 방에. 네. 자, 1억 2천을 준다. 자, 그러면은 일단 이 친구가 태어났으니까 증여재산 공제 2천만 원이 생겼죠. 예. 그럼 1억 2천에서 2천을 빼니까 얼마 남아요? 1억. 1억. 자, 제가 아까 외우라고 했는데 한 5분 전쯤에 네. 증여세 과표 1억인 경우에 세율 몇 프로? 10%. 10%. 그럼 1천만 원 나오죠. 예. 그럼 내가 1억 2천 현금 받아요. 1천만 원 세금 내야 돼요. 예. 누가 낸다고요? 내가 받은 낸다니까. 사람이. 이득 예. 본 사람이. 그럼 자녀는 세금 떼고 나면 얼마 남아요? 1억 1천이 남죠. 예. 1억 1천이 남잖아요. 예. 맞죠? 네네네. 10년이 지났어요. 또 1억 2천을 해요. 네. 똑같이 세금 1천 나옵니다. 그럼 또 1억 1천이 남잖아. 예. 그럼 얘는 얼마 남을까? 1억 4천이 남겠죠. 증여재산 공제가 올라갔으니까. 예. 그리고 여기도 1억 4천이 남겠죠. 다 더하면 얼마예요? 5억 4천만 5억 4천이죠. 네. 근데 이 중에 세금 얼마 내요? 4천만 원. 4천 내죠. 물론 신고세 공제 3%인데 제가 편의상 뺐어요. 예. 그럼 나 얼마 남아요? 세금 4천 떼고 나면 5억 5억. 남죠. 네. 자, 그럼 이 친구 봐요. 얘는 1억 4천이죠. 예. 얘는 5억, 이 친구 5억이죠. 예. 이렇게 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우량주에다 집어넣어놨다. 네. 나중에 한 10년, 20년 흘렀을 때 자산 차이가 얼마가 날까? 어마어마하게 나겠죠. 그죠? 약간 좀 슬프죠. 근데 실제 강남권에서는 이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걸쳐서 5억을 네. 증여를 해두고 그걸 또 이제 불리는 거죠. 금융자산에 투자를 해서 당연하죠.
개인적으로 저는 미성년자 특히 요 구간 있잖아요. 예. 전 이때는 부동산을 하지 말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보유세가 나오고 네. 결국에는 내가 새 끼고 사두는 스타일이 많은데 중간에 역전세 같은 거 나면 또 자금조사 들어온단 말이에요. 부모들이 내줄 수밖에 없거든. 네. 그래서 저는 부동산은 좀 미성년자일 때는 가급적 하지 마시고 네. 차라리 주식이나 펀드 이런 데 넣어두셔라. 어떤 걸 고를지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성년 자녀가 되고 나서 소득이 발생한다. 예. 그러면 그때는 부동산 하셔도 괜찮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뭐 세금도 세금인데 결국에 이 20살 때까지 네. 5억을 받을 수 있느냐? 30살 때까지. 30살 네. 때까지. 근데 여기 이제 가족들이 다 달라붙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여기 이제 좀 다른 얘기들도 나와요. 예. 이제 부모님이 주는 거랑 할아버지 할머니가 주는 거랑 좀 약간 세율이 좀 달라지긴 하거든요. 세대생략 할증이라고 해가지고. 네. 근데 거기까지는 좀 다음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는 가급적 좀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다. 증여재산 공제가 10년마다 생기니까.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기한 내 제가 신고하라고 했죠. 네. 요건 우리 아까 앞에서 봤었잖아요. 아, 네. 그렇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3개월 안에 꼭 신고하시는데 이 할인되는 거 얼마 안 남았다. 이거 언젠간 없어질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있을 때 최대한 활용하시는 게 좋고요. 자, 세 번째는 증여세 대납하지 마세요. 우리 아까 PD님하고도 설명드렸는데 요 그림이죠. 네. 자, 부모님이 주택을 물려줬어요. 그럼 이분을 증여자라고 하죠. 네. 그리고 이걸 받은 사람이 수증자라고 해요. 네. 그리고 이 수증자가 세금을 내는데 대가를 안 받아 뭔가 주지 않으니까. 네. 근데 꼭 이 지급해야 되는 증여세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대신 내주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럼 세금이 거기에 또 붙는다. 그래서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네네. 게 있습니다. 이제 네네. 대가를 지급하지 않으면 이게 증여로 인정된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만약에 자녀가 화가예요. 화가? 네. 네네.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 그림을 뭐 한 네. 3억 주고 샀다. 이거 되나요? 네. 살 수는 있는데 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겠죠. 제가 세무 공무원이라면 네. 3억에 대한 근거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래서 그런 미술품 같은 것들은 네. 근거가 딱히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 이 사람이 이제 신인 작가인데 네. 예를 들어 한 번도 팔아보지가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갑툭튀로 3억이 나오면 이상하잖아요. 그건 그렇겠네요. 이상하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이 꾸준하게 뭐 활동을 하고 있고 이 정도 팔았을 때 뭐 어쩔 땐 2억, 어쩔 때 3억, 어쩔 때 4억 그러면 평균값이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예. 그러면 차 보십시오. 제가 시장에서 이 정도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가격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납득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소명할 수 있는 근거가 당연하죠. 돼야 되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 소명하거나 뭔가 연락이 왔을 때 그냥 내가 여기에 대해서 내가 당당하게 뭔가 설명할 수 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돼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말을 못 하거나 예.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증여세 대납 금지입니다. 요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럼 우리가 총 비교를 해봅시다. 아까 우리 증여를 받으면은 2억 5,600 정도가 나왔다, 그죠? 예. 자, 그런데 우리 지금 오늘 영상 굉장히 중요하고 기본적인 내용이거든요. 네. 자,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다음에는 부담부 증여하고 저가 양수도를 알아볼 건데 이제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네. 그 조건을 충족시키잖아요. 자, 2억 5,600이 1억 6천으로 떨어지고요. 이제 네. 총 세부담입니다. 1억 6천이 1,300만 원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오, 와, 거의 없어지는 거네요. 거의 없어지는 거죠. 네. 예, 자, 그런데 세상엔 공짜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다. 자, 그래서 부담부 증여는 자녀가 어떤 특정 채무를 떠안아야 되고요. 저가 양수도는 그 자녀가 그 아파트를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이제 더 들어가면 이제 너무 어려워지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증여 2억 5,600 나오는 거에 대해서 살펴봤고 네. 계산 과정 봤고 세 가지 절세 팁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누가 세금을 내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과세 원리가 들어가는지를 꼭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증여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말씀해주신 여기서 더 절세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탈세를 했을 때 어떻게 걸릴 것인가. 이게 되게 재밌는 내용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일부러 걸릴 필요는 없죠. 그렇죠? 네. 예. 탈세를 했을 때 걸리는 방법이 있으니까 절대 하지 마세요. 이런 내용인데, 네네. 네, 그런 내용들도 한번 준비해 놨으니까 계속해서 찾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